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8회차 K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라리가 8경기와 K리그 1, 2, 6경기 프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에서는 해당 프리뷰 내용을 바탕으로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최종픽을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내일 승무패 8회차 마감 시간이 토요일 낮 1시 50분까지입니다. 원래는 해외 축구만 들어왔을 때는 저녁 9시 50분까지 판매를 했는데 내일 K리그 경기가 전북과 서울의 경기가 2시에 킥오프가 되기 때문에 1시 50분까지만 판매를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을 빠르게 최대한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미리 승무패 토토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채널 구독과 동영상 시청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현미경 분석 파일을 비롯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 최종픽 공유 2부 첫 번째 경기는 포항과 인천의 매치입니다. 저는 무패 투포를 잡으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고 안정감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포항 쪽 승리 사이드를 바칠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로만 뉴스에서 제가 자세한 K리그 이적 시장 내용이나 감독 교체 내용을 다뤄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살롱 코멘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리그 소식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K리그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을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588 공격 라인 중에서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이적을 한 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새롭게 영입한 타시치와 크베시치라는 용병들도 지금 자가격리 기간 이후에 3월이나 돼야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 에이스인 팔라시오스, 송민규, 강상우 같은 선수들이 건재하다고는 하나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차지했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의 화력이 나올지 의문인 포항입니다. 반대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에서 오반석, 김광석, 오재석, 이른바 석삼총사 수비진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탄탄한 3백 수비가 가동이 될 것 같고 특히 김광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 포항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선수보다도 포항의 공격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천 역시 에이스 공격수 무고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인해서 포항과의 개막전에 나설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승리까지 조금 바라보고 싶은 이유는 이 무고사가 나오지 못했을 때도 이 송시우 같은 국내파 재기발랄한 빠른 선수들 위주의 역습 공격으로 강팀들의 덜미를 잡아왔던 인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역습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재석과 네게바의 합류는 인천의 역습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길라르까지 완전 영입이 됐기 때문에 아길라르 특유의 날카로운 왼발 패스 한 방이 네게바나 전방에 빠른 자원들을 향한다면 충분히 포항 역시 지금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빠졌더라도 김기동 감독 자체가 워낙에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 홈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개막전이고 홈 팬들이 입장한다는 점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수비 뒷공간이 많이 열릴 것이고 인천의 역습 한 방에 의외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인천 역시 지금 K리그 1에서 개막전 승리가 없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로 투포를 잡아볼 만할 것 같고 저는 과감하게 인천 사이드로 틀어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정감을 조금 추구하신다면 포항 쪽 승리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 경기 역시 K리그 경기인데 K리그2 매치입니다. 부산과 이랜드의 경기인데 저는 단통 패 이랜드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가 정정용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3백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아쉽게 승격 플레이오프에는 진출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습니다.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마다 2부 리그로 다시 떨어지면서 핵심 자원인 이정엽, 호물로, 이동준, 김문환 같은 선수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을 차지했던 안병준을 영입한 부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산은 감독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골키퍼 출신 포르투갈 대표팀 골키퍼 코치 출신 페레즈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페레즈 감독이 현 국가대표 남자 감독을 맡고 있는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대표팀을 지휘할 때 골키퍼 코치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레즈 감독 역시 감독적인 지도력이나 역량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조직력을 갖춘 이랜드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승격 한 시즌 만에 2부 리그로 떨어진 부상인데 강등 여파로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그나마 안병준을 영입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페레즈 감독의 지도력도 아직은 물음표 단계라는 점에서 충분히 정정용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다져놓은 이랜드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랜드가 지난 시즌 3백 전술로 선수비 후 역습, 효율적인 축구를 지향했는데 이적 시장을 통해서 베가네스와 바비오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랜드의 약점으로 꼽혔던 것이 역습 상황에서 에이스 레안드로에게 집중되는 공격 루트였는데 이 바비오와 베가네스가 영입이 되면서 공격 루트가 다변화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에 이 3백을 기반으로 역습 전술이 먹히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랜드인데 이 정정용 감독이 전지훈련을 통해서 이 3백 기반으로 한 역습 전술 외에도 플랜 B, 플랜 C 차선책 만들기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한 이랜드이고 아직 페레즈 감독 체제에서 어떤 축구를 구사할지 모르겠는 부산인데 제가 부산의 안병준 선수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이 안병준 선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공격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격 축구를 추구를 하고 수비 상황에서는 앞에서부터 적극적인 압박을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칫 부산이 조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압박을 건다면 이랜드가 자랑하는 효율적인 역습에 오히려 무기력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랜드의 단통 승리로 과감하게 꺾어보도록 하겠고 이 안정감을 추구하신다면 지금 투표율이 부산 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투포를 잡으셔서 부산 쪽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이러한 전술적인 특징과
이랜드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 특히 지난 시즌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종용 감독이 2년 차이 이랜드를 믿어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경기는 부산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수원 삼성과 광주FC의 경기인데 저는 수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원 삼성이 지난 시즌에 박건하 감독이 소방수로 부임을 하면서 1부 리그 잔류와 더불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박건하 감독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수원 정신이라는 표현이고, 수원 특유의 끈질기고 단단한 정신력을 강조하는 감독입니다. 이 광주 역시 지금 김호영 감독 체제에서 새 출발을 다짐을 하고 있는데, 윌리안과 아슐마토프라는 공수의 핵심적인 선수들을 모두 떠나보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광주 FC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박건하 감독 체제에서 1부 리그 잔류와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성과를 이뤄낸 수원 삼성입니다. 이 박건하 감독이 특유의 끈끈한 정신력을 강조하는 축구라서 많이 뛰고 조직적인 압박을 중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의 김호영 감독 역시 중원의 쌈딱 미드필더 김원식과 이찬동을 영입을 하면서 치열한 중원 싸움을 예고를 했는데, 따라서 수원과 광주의 경기는 중원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광주 쪽에 공격 윌리안과 수비수 홍준호, 미드필더 여름이 모두 이적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볼 수 있겠고, 광주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펠리페가 재활로 인해서 개막전에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공격은 엄원상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고, 반대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베스트 11이 건재한 상황에서 베테랑 염기훈, 김민우 같은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이 신구 조화가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전방에 196cm 장신 공격수인 제리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 공격 상황에서 박건하 감독이 단순하고 효율적인 패턴 플레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타가트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장신 공격수 제리치가 최전방에서 이 타깃형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주면서 센커볼을 따내주고, 크로스 좌우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타가트가 있을 때보다 심플한 공격 전술이 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홈팬들이 열렬한 응원을 해준다면 득점 가능성은 광주보다는 수원 쪽이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을 추천을 드리면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수원의 제리치가 개막전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상 기간도 길었고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리치가 나오지 못한다면 또다시 수원이 특유의 최전방에서의 마무리에 고전을 하면서 광주의 수비, 특히 타이트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쉽게 점하지 못하면서 무승부를 거둘 수도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원 쪽을 그래도 조금 믿어보면서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픽을 조금 노리시는 분들은 이 단통픽으로 무승부를 가져가시거나 투폴로 무승부까지 바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셀타비고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홈 경기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셀타비고의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이 되면서 발렌시아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발렌시아전에서 주전 골키퍼 블랑코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바야돌리드전에 나설 수 없게 된 것도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9월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과정에서 아스파스 선수가 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아스파스가 돌아오는 셀타비고가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최근에 화력이 약화된 바야돌리드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4차례나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맞대결 흐름이 나오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이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오레야나 선수가 10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고 와이즈만과 과르디올라 역시 굉장히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홈보다 원정에서 오히려 수비력이 더 좋아진다는 점과 최근에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아쉽게 한 골차 패배를 당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이바르에서 영입된 플레이메이커 오레야나 선수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오레야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좋은 슈팅을 2차례 정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나아지고 있는 바야돌리드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셀타비고는 홈 플러스 아스파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팀입니다. 원정보다 홈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홈에서 바야돌리드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지난 발렌시아 원정 패배를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아스파스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오지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격수들까지 화력이 저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골키퍼 블랑코가 발렌시아전에서 퇴장을 당했지만 백업 골키퍼인 빌라르도 라리가에서 8경기 정도를 소화해 온 만큼 그렇게까지 블랑코의 퇴장 징계는 큰 전력 누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승리가 없는 하락세인데 경기 내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여전히 득점력이 빈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양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스파스의 복귀와 홈발을 받는다면 이 셀타비고가 남미 출신의 명장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4-1-3-2라는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 쿠데트 감독의 공격 전술에서 아스파스 선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파스를 필두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셀타비고가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팽팽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최대치로 무승부를 잡아볼 만할 것 같고 바야돌리드 역시 최근에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 수비력이 좀 더 살아난다는 점에서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홈과 아스파스의 복귀라는 두 가지 호재를 갖고 있는 셀타비고 쪽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카디스와 베티스의 매치인데 카디스의 단통패 베티스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가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깜짝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는데 최근 라리가 4연패 뒤에 그래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리그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홈에서 훨씬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실점 면에서 평균 1.75골이라는 실점을 하고 있는 카디스입니다. 지난 12월 베티스 원정에서 0-1로 패배를 당했던 카디스이고 라리가를 기준으로 최다 실점 2등 팀입니다. 굉장히 수비력이 좋지 않은데 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홈에서 가장 많은 골을 실점한 것이 카디스입니다. 이 베테랑 공격수 네그레도에게 역습 상황에서 공격을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네그레도 선수마저 3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된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베티스가 최근에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5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 속에서 2연승 흐름을 탔습니다. 직전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도 1-0 승리를 거둔 베티스이고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원정에서는 굉장히 빠꾸 없는 경기를 해서 이 홈과 원정이 득점력이 같은데 실점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실점을 원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정을 기준으로 라리가 최다 실점 2등에 속할 정도로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베티스의 공격진 카날레스, 페키르, 이글레시아스, 호아킨, 산체스 같은 공격진들이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베티스의 화력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카디스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카디스는 바르셀로나전 무승부로 분위기 반전 자체는 성공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반대로 베티스는 최근에 라리가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가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을 치는 팀인데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상황에서의 실점이 한 골도 없습니다.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역습 상황에서 실점이 없다는 점에서 카디스의 역습 공격이 살아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가 원정에서 실점이 평균 2골에 가까운 팀이지만 카디스 역시 홈에서 리그 최다 실점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베티스 공격진의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는 베티스 쪽이 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베티스 같은 경우가 세트피스 공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7골이나 넣고 있고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공동 2등인데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를 기준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8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베티스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 위기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가 최근에 물이 오른 카날레스를 필두로 페키르 이글레시아스라는 막강한 공격 화력을 앞세워서 카디스 원정에서도 화끈한 경기를 펼치면서 충분히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번 경기는 그라나다와 엘체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조금 이변을 바라보면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을 조금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라나다의 승리 사이드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직전 나폴리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한 그라나다인데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나폴리를 꺾고 유로파리그 16강에 오르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 그라나다가 유로파리그 분위기가 좋은데 이 반대로 라리가에서는 3무 3패로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엘체와 맞대결을 펼치는데 지난 12월 엘체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둔 바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로파리그 16강 진출로 나름대로 상승세를 탄 그라나다인데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라리가에서 6승 3무 3패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라나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엘체의 이변을 바라보고 싶은 이유는 엘체가 최근에 에스크리바 감독 부임 이후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하긴 했는데 리오넬 메시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유가 있었고 어쨌든 구단 레전드 출신인 에스크리바 감독 부임 이후에 굉장히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근소하게 수비력이 안 좋아지긴 해도 홈과 원정에서 그래도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엘체가 라리가 최소 득점 3등 팀이라는 점에서 홈에서 조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라나다를 상대로 쉽게 골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라나다가 유로파리그 병행 기간에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이 이변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라나다가 유로파리그 병행 기간에는 라리가에서 이 3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그라나다 역시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무승부까지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보면 직전 나폴리 원정에서 천금 같은 원정골로 유로파리그 16강에 오른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라리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라나다가 선수층이 두텁지가 않아서 유로파리그 병행 기간에 라리가에서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홈 깡패팀에다가 유로파리그 직후에 홈 경기에서만큼은 패배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최대치일 것 같고 반대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리바 감독 체제에서 에이바르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리오넬 메시 선수에게 2골이나 얻어 맞으면서 상승세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엘체가 에스크리바 감독 부임 이후에 4-4-2 포메이션 끈끈한 두 줄 수비와 압박을 병행하면서 효율적인 역습과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 그라나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8골로 공동 2위에 해당됩니다. 이 엘체 역시 제공권이나 세트피스 공격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지만 그라나다가 수비수 산체스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엘체전에 나설 수 없고 이 산체스 선수가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수비수라는 점에서 엘체의 세트피스에 의외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라나다가 홈에서 저력이 있는 팀이고 유로파리그 병행 기간에 이 홈에서만큼은
3연패가 없었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이 공교롭게도 지난 12월 엘체 원정을 떠나기 전에 직전 경기에서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렀고 엘체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나폴리를 꺾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조금 독식을 노리셔서 이변을 바라보신다면 최대치로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라나다의 승리 사이드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포를 잡으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직전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했는데, 물론 홈경기 일정이기는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루마니아까지 가서 홈경기를 치른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비아레알에게 열세일 것으로 보이고, 비아레알은 직전 짤츠부르크와의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비아레알의 에이스 제라드 모레노라는 왼발 슈팅이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짤츠부르크전에서도 2골이나 넣으면서 최근 7경기 연속 8골 2도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모레노의 파트너인 알카세르 역시 3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부상 이후에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아레알이 의외로 최근 마탱이가 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아레알이 기본적으로 올 시즌 라리가에서 최다 무승부 팀으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특히 홈에서만큼은 1패밖에 없을 정도로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를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1승 2무 2패, 2연패 수렁에 빠졌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결장자도 많았고 부상으로 인해서 핵심 자원들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핵심 풀백인 트리피어가 이 배팅 규정 위반으로 최근 징계에 빠져 있는데, 이 다음 주 정도에 복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레알전에는 트리피어가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점을 안고 가야 하는 아틀레티코이고,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좋지 않은 것이 이 주포인 수아레즈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4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를 했고 이 무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주앙 펠릭스라는 플레이메이커 역시 코로나19 양성 이후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모로 컨디션이 좋은 비아레알이 홈에서의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하락세에 빠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하락세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3백 전술을 플랜 A로 들고 나오는데, 이 3백 전술에서는 좌우 윙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트리피어 선수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배팅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징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윙백이 없으니까 마르코스 요렌테라는 미드필더를 오른쪽 윙백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왼쪽 윙백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돌파가 상당히 좋은 카라스코가 주로 나왔었는데, 이 카라스코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르마 선수를 왼쪽 윙백에 쓰고 있습니다. 이 마르코스 요렌테는 오른쪽 윙백으로도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왼쪽 윙백인 르마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3백 전술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4백으로 전환을 했을 때 좀 더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러한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수아레즈 선수의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고 펠릭스까지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이 화력 면에서도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정상화가 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트리피어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하는 3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너무나도 많은 흐름이었는데, 이 짤츠부르크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2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에메리 감독이 이 유로파리그에 일가견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아레알의 에이스 제라드 모레노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알카세르 역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홈에서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을 비교해 봤을 때 수아레즈가 침묵하고 있는 아틀레티코보다 이 제라드 모레노의 왼발 살아있는 비아레알 쪽이 좀 더 공격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중원 구성을 보더라도 파레호, 트리게로스, 카푸에가 포진한 이 미드필더진이 아틀레티코의 중원에 전혀 밀리지 않는 느낌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충분히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쉽게 패배하지 않았던 이 상대 전적까지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라리가 최다 무승부팀 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무승부를 베이스로 최근 경기력이 한껏 올라온 제라드 모레노의 왼발이 있는 비아레알이 마탱이가 간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한 골차 신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번은 과감하게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 2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번 8회차 같은 경우에는 K리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결과가 속출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32,000원으로 이 배팅액을 줄인 다음에 이 남은 배팅액으로도 보험픽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이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변, 독식을 노리고 과감하게 찍었기 때문에 최대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내용을 집중하셔서 나만의 픽에 마음에 드는 픽만 쏙쏙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승무패 8회차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대박 기원을 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